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킥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미국 증시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지만 국내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저 PBR 관련주 다소 쉬어가면서 코스피가 다소 더 크게 빠졌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외국인 매수 전환에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양 지수는 0.7%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일부 종목들 개별 이슈로 인해 관련주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또 초전도체 관련주도 급등세 보이며 치고 올라왔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에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서 연휴 전까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언제든지 소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가져오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V원택입니다. 최고가 기준 13% 넘게 오르면서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매드팩토 17% 넘게 상승세 보이며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1월 22일에 언급해 주신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26%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알서포트 매수가 4,215원 기준 41% 넘게 상승하며 2위에 랭크했고요. 대망의 1위는 PMT인데요. 최고가 기준 44.33% 치고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지수도 많이 빠졌지만 문제는 환율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부 환율 분석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70원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너무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을 5월 내지는 6월로 연기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강달러 기조와 금리 인하 시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우선적으로 고용 지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은 꽤나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6월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이미 2023년 하반기 접어들 때부터 나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수가 조금 빠진 것은 아니냐,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간 것은 아니냐라는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지금 그 내용을 찾아본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반영시켜서 봤을 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오늘 조금 위험하다, 무섭다라고 바라봤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지수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갭을 띄우지도 못하고 그 자리 부근에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 브레이크가 잡힌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었던 건 첫 번째,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극성을 부렸죠. 근데 그중에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어야 하는데 왜 CCS의 주가가 상한가를 갔냐는 겁니다. 저는 CCS는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작전이었을 뿐 초전도 관련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CCS가 신성 델타테크를
압도했다라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로 바라봤을 때 매우 낮은 가격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를 먼저 보셔야지 CCS는 초전도체로 지켜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저 PBR 관련주들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그중에 은행 관련주, 또 뭐 있습니까? 보험 관련주, 그죠? 그중에 실질적으로 적정 주가를 따져봤을 때 올라가기 더 튼튼한 종목은 은행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그 5거래일 중 3거래일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합쳐졌는데 이제 와서 뒷북을 치는 건 누구? 개인 투자자들. 왜입니까? 왜 나쁘게 봤을까요? 왜 우리 시장이 오늘은 멈췄겠습니까? 개인 투자자 때문입니다. 너네 어디까지 사나 보자라는 심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죠. 그러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끝날 때까지 이 둘은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매도죠. 그래서 오늘 일부 종목만 상승을 보여줬을 뿐 저 PBR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끝나는 시점이 어디일 것이냐도 가장 중요할 겁니다. 왜? 지금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용이, 자금이, 예수금이 종목들로 꽤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하지 않는 이상 누굴 이길 수 없다? 외국인과 기관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 제가 오늘 로켓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같이 포함시켜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그 내용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내 종목의 주가는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 종목들이 과연 2024년에 흥행몰이에 성공할 수 있는 테마에 있는 종목들인지, 아니면 내가 매수한 가격이 너무 높은 자리는 아니었는지, 그 내용들 문자보다는 전화 상담을 주셔야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 포함된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안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매수가는 78만 원이고요. 비중은 50% 담으셨습니다. 비중도 많으시고, 네, 매수가는 78만 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20만 원대에서 형성이 됐는데 가격을 보니까 보유 기간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NC소프트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함께 했었던 그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리니지인데, 리니지가 이룩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다 아실 겁니다. 리니지가 왜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BM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너무나 강압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에선 이제는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리니지를 만드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은 우리가 어떤 산업군으로 보고 있습니까? 유형물의 회사가 아니죠. 무형물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무형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예전엔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습니까? 월결제 시스템.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월결제가 얼마였습니까? 29,7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리니지류의 게임들, 신작들 너무나 많은 카피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게임들 모두 다 어느 정도
우리 현실 세계와 비교를 했을 때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게임 안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자금이 지금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BM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정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는 내려 꽂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쯤부터인데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리니지 W가 출시가 된 이후에 주가가 내려앉기 시작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못하는 매출액. 문제는 그겁니다. 리니지 W는 결국 우리나라와 대만과 일본 간의 동시 전쟁 형태로 나타내어진 월드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스론 앤 리버트라는 게임도 나오긴 했지만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뭡니까? NC소프트가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BM 시스템을 누구에게? 지금 현재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 유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게임 개발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개발비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엔진을 가져다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죠. 인력을 투자해서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게임을 만드는 동안 들어간 자금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BM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들을 듣고 게임을 즐기는 그 상황이었다라면, 자,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검은색 지지선과 형광색 지지선 사이에 있죠. 그렇다면 78만 원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비중이 50%시라고요? 리니지, NC소프트 탈출하시려면 비중이 많으신 건 상관없고 무조건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78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능하죠. 언젠가는 가능할 겁니다. 왜? NC소프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든 다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유저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넥슨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이플 사태가 터졌죠. 그런데 그것이 NC소프트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그 내용을 노출시키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확률형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리모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수많은 테스터들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느 시간대에는 더 확률이 높아지고 어느 시간대에는 확률이 적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유저들이 많아지는 주말에는 확률이 너무 저조해지고 주중에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몸으로 겪다가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넥슨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신다면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현재 이 가격은 매우 괜찮은 매수가가 되기도 합니다. 19만 원인데 자, 그렇다면 19만 원부터 78만 원까지의 중단으로 잘라봤을 때 못해도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저항이 되는 가격 구간은 여길 겁니다. 자, 48만 1,000원이 될 텐데 50만 원 정도 넉넉하게 잡아보죠. 그러면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지금은 아닐 것이고요. AI와 관련된 그리고 언리얼 엔진과 관련된 다른 게임이 나올 때쯤에 그 게임에 대한 완성도나 아니면 시장에서 더 많은 흥행을 기록한다면 가능한 자리가 바로 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손절 절대 못 하실 겁니다. 저라도 못 할 거예요. 이 종목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19만 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50만 원 아래로 낮춰놓고 내 본전까지 와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NC소프트가 성공하는 그 순간 주가가 올라갔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본전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방법. 78만 원까지는 제 생각에는
최소 5년 이내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수가 될 수 있겠죠. 추가 매수라는 것이. 하지만 추가 매수 없다면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올라올 때 50만 원쯤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C소프트까지 살펴봤습니다. 19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50만 원 이하로 낮추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 대응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 차트에서 오색선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셨을까요? 이 오색선이 있다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 극대화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오색선을 그릴 수 있는 이 수식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수식도 받아가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솔트룩스고요. 매수가는 27,570원,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솔트룩스 AI로 굉장히 핫했었죠. 오늘은 25,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손실 구간이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에도 나쁘지 않으신 가격이에요.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어렵게 보실 건 없습니다. 현재 이 주식에 놓여져 있는 위치로 바라봤을 때 여기 검은색 지지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탈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235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32,550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32,000원까지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4만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솔트룩스가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거죠.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언어 모델을 개발해서 그로 인해서 솔트룩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된다 하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마시고 32,000원 넘어갈 때 물량의 절반 정리하시고 남은 물량은 더 지켜보시는 게 괜찮겠지만 한 번에 끝까지 들고 간다라는 욕심을 부리시다가는 본전에서 정리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분할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솔트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32,000원이 넘어갈 때 물량의 절반을 정리하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양시장 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락장에서 너무 속상해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서 연휴 전까지 수익 좀 단단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와 함께 선물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문자 상담 신청과 노란톡방 안에서 많은 궁금증들 신청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들어온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알맥입니다. 매수가는 51,000원이고요. 비중은 무려 100%를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알맥이 41,000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아무래도 손실 구간이시고 또 비중이 100%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알맥 네. 얼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많이 위험합니다. 오늘도
자동차 소부장 관련주들의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주들의 날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현대 기아차는 지난주부터 이미 시동을 걸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알맥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알맥을 바라볼 때 그래도 괜찮게 보여지는 건 매출액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2천억 정도면 나쁘지는 않아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데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알맥을 굳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자, 시간에서도 보시면 움직임이 없고요. 그리고 수급 동향 보셔야겠죠. 수급 동향을 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움직임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51,000원이라는 가격이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충분히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내려가서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 영업이익이 23년에 235억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2,350억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보통 10% 정도 잡아 놓으니까. 그렇다면 알맥은 4만 원대 혹은 3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돼야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손절하지 마시고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기다리시면 바닥이 잡히면 자연스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기관이 들어오겠죠. 왜입니까? 기관은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요.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먼저 끌어올려 줄 때 올라가는 거 보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들한테 던질 때 던지는 거 보고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들어왔다가 언제 매도를 하겠습니까? 다시 마지막에 외국인들의 물량을 잡았다가 개인들한테 던지기를 하고 주가가 내려갈 때 개인들이 받아내고 기관이랑 같이 매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맥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7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서 지금 수급이 많이 붙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알맥도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시죠. 네, 이렇게 알맥까지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7,000원에서 매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종목의 상승 신호를 포착하는 이 토르 기법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관심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사면 좋을까? 올라갈 수는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조건 검색식 받으시고요. 토르 기법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은 꿈비고요. 네, 꿈비요. 매수가가 13,050원에 20%. 13,050원에 20%요. 네. 이게 이번에 좀 빠지더니 오늘 좀 돌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올 수 있을려나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연결드리겠습니다. 네, 2차 목표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꿈비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게 언제쯤이세요? 글쎄, 한 며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쪽에 이쪽 왼쪽 어깨에 그 위에 거의 고점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요. 언제 사신지는 잘 지금, 모르시고요. 네, 지수, 그날이 13,050원이 그날 며칠인가? 얼마 됐어요, 그래도. 근데 네네. 그날
부터 조금씩 빠지더니 이제 엊그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 이제 바닥이 나온 건가 대표님. 그래서 이번에 매도를 잘 하고 나왔으면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을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은데 혹시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거였을까요? 그 정부 정책주라고 그래서 그쵸. 혹시 거기서 계속 네. 이렇게 수익이 조금 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저렇게 쫄쫄쫄 흐르더니 그냥 이렇게 떨어졌네요. 자, 보시면 예, 꿈비 같은 예. 경우에는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네. 그런데 양쪽 당에서 싸우잖아요. 여당, 야당에서 둘 다 막 저출산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바로 총선 때까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선거 전에 총선 나와야 때까지 돼서. 아직도 살아 있어요. 아직도 살아 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저출산과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민 정책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민 정책 관련돼서 뭘 만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네.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을 또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재택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젊은 층들이 함께 부부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뭐 돈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건 말고 실질적으로 대안책을 내놓은 거는 재택근무 관련주예요. 그래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종목들은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3,050원 매수가 좋으세요? 나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첫 번째 16,500원이에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 왜? 이빨이 빠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저는 손실이네 안 보고 나왔으면 싶어서. 손절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종목 지금 13,550원에서 진입하셨는데 손절한다고요? 지금 아니 손실 손실. 안 보고 나왔으면 싶다고요. 네. 아, 이 종목은 손실 보실 이유가 없어요. 네. 네. 왜 손실을 봅니까? 아무리 아가방 컴퍼니의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고 꿈비는 부대장주의 역할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비를 처음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미신일 수도 있죠. 네. 이름이 이뻐요. 네. 저출산 관련주에서 네, 어떻게 이름이 보면은 이뻐요. 그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꿈비는 증거금 100%고 지금 다른 지표들을 좀 같이 보여드려 보자면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그죠? 네, 23년에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 20억 정도만 나와도 꿈비는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매출액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마케팅 비용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부에서 알아서 양쪽에서 계속 언급을 해주는데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기대감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 한 가지 더 흑자로 전환될 때 우리가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꿈비는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 16,500원을 넘어갈 겁니다. 넘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저항이 있어요. 그 네. 가격까지도 주가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종목인데 단기간에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여기가 2450원이거든요. 예. 2450원인데 여기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가기 매우 부담스러워요. 1년 안에 올라가기 힘든 위치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16,500원이 넘어갈 때 비중을 절반을 익절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6,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하지만 16,000원을 이탈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익절하시는 거고요. 16,500원이 기준이었죠. 그럼 여기에서 16,000원이 아니라 17,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된다? 16,000원이 아니라 16,5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500원씩 올리는 건 아니고 딱 그 한 구간만 16,500원을 넘었을 때는 16,000원 이탈하면 익절이지만 네. 16,500원 넘어서 17,000원을 넘어가면 16,5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18,000원, 19,000원, 2만 원 올라가든 말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2만 원대까지 오면은 아무 데서나 익절하셔도 괜찮은 거죠. 왜? 대표님 거기까지 그러시면 저는요. 네. 단기 짧게 저항선이 지금 제가 13,050원이잖아요. 네.
그 매수가가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조금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짧게 저항선이 얼마 정도 되나요, 대표님? 그 좀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항이 저항대. 짧게 보시면은 여기에요. 짧은 저항대. 14,700원. 네? 14,700원인데 15,000원까지 열어놓을게요. 14,700원까지가 거기 말고는 저항대가 없어요? 14,700원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어져 있는 손이 16,500원 아닌가요? 되게 그 이격이 밑에는 짧잖아요. 저항대가, 네. 밑에는 저항대가 없어요, 대표님? 아래쪽은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이 돼야 되는 자리들이고 아래쪽에는 저항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격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게 얼마예요, 11,500원이거든요. 대표님? 11,500원이요. 11,500원. 네. 그래서 그 네. 자리는 잘 보시면 11,500원은 언제든지 넘었다 내려왔다 하는 아. 자리라서 그냥 네. 하이패스처럼 넘어올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무시하라고요. 자리는 저항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네. 지금 수급도 보시면 수급도 네. 없잖아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매수하신 네, 날짜쯤 보면은 이때 수급이 막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1월 초쯤으로 보여지는데 그죠? 네, 수급이 네, 네. 들어왔다가 야금야금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 나왔으면 빨리빨리 뭔가 일을 해줘야 외국인들도 개인들이 들어오게끔 끌어당겨 놓고 자기네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는 대통령실과 비대위원장 간의 문제가 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네네. 지금 어떠한 정책도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조만간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꿈비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다양한 선물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색선 그릴 수 있는 이 수식과 토르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시까지 지금 들어오시면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선물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ST팜이고요. 네. 63,000원에 20%예요. 네, 그러시군요. 네, 오늘 종가가 62,500원이어서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T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뭐 흑자가 났다고 네, 날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흑자가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네. 이미 흑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꽤나 오랫동안 21년, 22년, 23년까지 흑자인데 그 내용 외에 다른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을까요?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걸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의약품 아니에요? 의약품까지만 아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거기까지만 아신다고 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ST팜은 의약 관련주 맞고요.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과 조금 다른 점은 이미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되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63,000원이라는 가격이 저점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열어봤을 때 이 구간 보이세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이시나요? 네네. 네, 이번에도 이 자리가 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ST팜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잡아놔야 되겠죠. 85,000원까지는 단기간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저점으로 봤어요. 저점으로 보셨어요? 63,000원? 네, 6만 원까지 왔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때도 적점인데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조금 올라갈 때 사온 것 같아요. 잘 들어오셨는데요? 매수 잘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물량을 더 들어오려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수급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외국인, 외국계, 합 기관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죠.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자리가
외국인들이 한번 주가를 올려서 수익을 만들기 좋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6만 원대가 지지가 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6만 3천 원에서 진입을 하신 거면 1차 익절 자리를 조금 넓혀서 8만 원 넘어가서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저는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가요? 왜냐면 이 그렇지만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도 마찬가지로 8만 5천 원이기 때문에 8만 5천 원을 넘기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그 이상의 욕심을 내보자 해도 일단 8만 5천 원에서 수익을 먼저 절반 정도를 챙겨놓고 올라가는 거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네, 그럼 그렇게 하셔서 바로 갈 것 같아요? 8만 5천 원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항을 받을 얼마나 때 걸릴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주가가 같이 올라갈 거니까 그 올라가는 흐름에 뉴스가 나와준다면 8만 5천 원 넘어갈 것이고요. 만에 하나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8만 5천 원, 9만 원 단에서는 아마 저항을 받고 주가가 좀 눌렸다가 다시 가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분할 익절을 하시면서 같이 주가 올라갈 때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T팜까지 살펴봤습니다. 8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 분할 익절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색선 그려보실 수 있는 수식과 토로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시까지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고민도 해결해 나가시고요. 선물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한 번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로 저PBR 종목의 수급 순환이 돌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토르 기법으로 또 종목을 포착하셨다고요?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마지막 로켓 배송 종목이에요. 그 종목을 설명할 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서현 이화도 역시나 무엇 때문에 올라갔느냐? 자동차 부품주 대부분이 저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차 때문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현대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미래 성장 가치가 부족하다라는 내용 때문에 현대차가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PBR 종목들이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바라봤을 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조금 뒤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을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왜? 첫 번째, 현대차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 시장에서 벗겨지기 위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은행주,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보험주들을 누가 끌어올려야 되느냐? 기관이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수를 상승시키려는 노력이었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저PBR 관련주들을 끌어올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솎아내려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그것은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은행주와 보험주를 기관들이 끌어올리면서 코스닥은 무너졌고요. 코스피로
수급이 쏠리면서 개인 투자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눈에 불을 켜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들어갈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그렇게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 외국인들의 눈에 들어왔던 건 바로 여기입니다. 왜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는데 거기에 테슬라 실적 발표 3분기, 4분기 다 안 좋게 나왔는데 물론 주가는 방어가 되겠지만 현대차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이 그렇게까지 소외받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차 물어보면 뭐합니까? 이 종목 20만 4,5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상승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 가지 더 여기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22만 1,000원이에요. 이 자리를 넘어가는 순간 현대차는 지금부터 뭘 할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전에 그어놨었던 선을 갭을 띄워서 넘기고 위로 쏘아 올렸을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차트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뉴스도 마찬가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뉴스는 나오기 이전에 이미 매집이 가능하죠. 하지만 매집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를 올릴 때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건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뉴스 우리가 먼저 알 수 없으면 뉴스가 나올 때는 공포의 자리예요. 그 공포의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까딱 잘못하면 광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됩니까? 절망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 공부를 하실 때 뉴스가 실효성이 있는 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시겠다면 차트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설명드려 볼 수가 있는 이런 식의 역할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모베이스입니다. 오늘 모베이스와 모베이스전자 마찬가지로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모베이스 고점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저점도 있죠. 그렇다면 이 두 자리를 박스로 그어봤을 때 모베이스는 뭐가 됩니까? 큰 박스 구간에 중단해서 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이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겠습니까? 안 되죠. 어디까지 내려와야 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모베이스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기대 심리를 갖기 어려운 박스권의 종목이기 때문에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덕양산업은 어떨까요? 1,570원까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져 내려왔죠. 그러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이 지지되는 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점인 건 맞습니다. 저점으로 판단되는 자리는 맞는데 여기에서 내려올 때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구태여 위에서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갭까지 뛰어가면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죠. 그 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면 그 자리를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입한다?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이 부근에서 진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덕양산업은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가 이미 나타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매수 가능한 자리가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서현 2화는 얘기가 좀 다르죠. 올라가는 중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빗기둥이 없는 이유는 이 종목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왔는데 빠르게 내려왔죠. 내려와 놓고 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됐느냐. 서현 2화의 적정 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왔다라면 이 종목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서현 2화는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갈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기 차트로 봤을 때
12월 18일 날 종가가 16,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2월 5일 오늘 고가가 24,400원이에요. 그렇다면 종가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는 4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 거래 대금이 2거래일 연속으로 크게 붙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어디가 되느냐? 두 번째로 포착됐었던 토르 신호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더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모든 물량은 다 익절 혹은 본전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익절 자리를 잡기가 어려우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기대 심리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놓으면서 파란색 저항선이 윗단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올라가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 꼬리만 살짝 터치했다가 다시 위로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의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거래대금 줄여들다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 서현 이화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드팩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을 뭡니까? 항암 관련주. 유전자 가위 그리고 항암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른 내용들 너무나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을 받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드팩토는 1월 17일 날 포착이 된 종목인데 종가가 9,250원이었습니다. 포착이 됐을 때 뭐였습니까? 자, 1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였는데 이 자리만 넘어가면 10,000원은 홀가분하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의 고가는 11,500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종가 대비 수익률이 20% 정도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상승하는 와중에 거래대금이 더 크게 폭발되어 붙고 있지 않다라는 건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드팩토는 제 생각엔 오늘도 역시나 파란색 저항선을 윗단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내일 종가 기준으로 11,22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드팩토는 거기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용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언급드린다고 했었죠.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예요. 거기까지만 설명드리면 이 종목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내용들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거기에 모멘텀으로 봤을 때 기업 스스로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 소통을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다른 계열사들 다 좋지만 저는 롯데만큼은 주가를 올리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기업이 아무리 안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감행하는 게 바로 투자자들의 본성이죠.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 지주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과 똑같지 않다면 지주사라고 하더라도 저 PBR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갈 힘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최근 5거래일 동안 기관들의 매수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도 5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었던 그 종목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담적인 심리가 있다라면 자, 두 번째, LG는 어떻습니까? 기관이 들어온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온 물량들은 3거래일 동안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의 투자 물량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보다 매도가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지 못한 겁니다. 전고점을. LG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 SK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기관이 들어왔는데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양매수가 잡혔다면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넘어갔겠죠. 현대차처럼. 그런데 트리거가 되는 가격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만 500원을 넘어가면
그 윗단에 있는 24만 8천 원까지 그냥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24만 8천 원을 넘어가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까지 너무 높아지는 종목이 바로 SK라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은 매도로 전향됐기 때문에 이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SK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가장 중요하겠죠. 기관계 5거래일 연속 매수에 프로그램은 4거래일 순매수에 오늘만 매도가 찍혔습니다. 마찬가지 외국인도 오늘까지 양매수였다가 오늘만 매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의 주가의 위치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매도가 나왔으니까 음봉이 나왔어야 정상인데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뭡니까? 기관이 버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물량을 조금 덜면서 주가가 내려가는지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내려가네? 그러면 내일부터 시간의 단일가에서 장후 시간에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죠. 노란톡방에서 우리 유정 앵커가 방송이 끝난 직후에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강한 탄력으로 시장 안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과 내 종목 고민, 노란톡방 안에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